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아셔야 되는 기본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십니다. 거래를 하시는데 어떠한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더 많이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옵저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옵저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통화, 지수, 에너지, 농축산물, 금리, 기금속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화에는 유로, 파운드, 엔, 오스트리아 달러,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스위스 프랑 이렇게 각국의 통화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의 현재 유로화 가치가 얼마냐, 파운드 가치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수나 매도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통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로, 엔, 호주 달러 이 정도의 통화쌍만 거래를 해요. 예전에는 파운드도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는 상품은 유로, 엔, 호주 달러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수로는 S&P 500,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다우존스, 그 다음에 항생, 그 다음에 독일의 닥스 지수가 있어요. 보통 인덱스 상품인데 이러한 지수도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주로 거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죠. 미국 현재 이슈가 뭐냐,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재정에 대한 어떠한 셧다운 부분, 그 다음에 미국 파월 의장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금리 인상 이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빨리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S&P나 나스닥을 주로 거래를 하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손실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에너지는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히팅 오일, 그 다음에 가솔린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크루드 오일이랑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건 또 거래량도 좀 그렇고 우리가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님인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셔야 된다.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 소맥, 대두쌀, 생호, 돈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떠한 루트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변동성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래서 옥수수가 올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농축산물도 거래를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30년채, 그 다음에 미국 10년채, 유로 단기 채권, 영국 채권이 있어요. 근데 금리는 그 나라의 국채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 국채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S&P와 나스닥 그 다음에 미국 경제를 어느 정도 알고 글로벌 매크로만 이슈만 조금만 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금리 상품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10년채를 거래를 합니다.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 은, 백금 이렇게 있는데 주로 거래를 하는 게 골드예요. 골드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크니컬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도 우리가 바로바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해외 선물의 어떠한 카테고리별 상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이제 이러한 상품들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어떠한 상품을 제가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로벌 전체 시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은 각국의 어떠한 경제 여기에 토대로
거래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시간, 개장 시간, 증시하고도 연관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어떠한 증시는 그 나라의 어떠한 이슈, 매크로 이슈를 가장 먼저 접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해외 선물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머타임 적용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 아침 오전 9시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호주, 한국, 일본 시장이 열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9시에 이 세 나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어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 어떠한 그 전날 미국 폐장하고 나서의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주, 한국, 일본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열리는데 주로 영향을 받는 게 전일 미국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미국장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30분 있다가 10시 30분 되면 중국과 홍콩이 이제 거래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중국과 홍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시아 매크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매크로 이슈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이 1시간 반 동안은 어제 미국장의 영향, 그리고 이제 10시 반부터는 이제 호주, 한국, 일본,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어떤 매크로 이슈를 가지고 가면서 이때 이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중국의 어떠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중국의 어떠한 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시, 한국 시간 오후 5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머타임 기간이기 때문에 오후 5시로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독일하고 영국 이제 장이 열리기 시작해 보면 독일, 영국장은 이때도 이 아시아장을 추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시부터. 그리고 이제 영국, 독일 시작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영국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영국 지표는 사실상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독일 지표 같은 경우에 좀 굵직굵직한 큰 이벤트는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독일, 영국은 특별한 어떤 큰 뭐 이벤트가 뭐 있지 않는 이상은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 아시아장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어떠한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시간 5시에서 6시 사이에 굉장한 큰 변동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는 거죠. 어떠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면서 그때 어떠한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 유럽 쪽이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드디어 미국장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장은 한국 시간 10시 30분, 10시 30분, 이건 서머타임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장이 열려요. 그러면 유럽 시장이 끝나는 1시 30분까지, 그러니까 10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의 거의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시장 모두 이 전쟁에 끼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급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10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 초반에는 유럽장에서 움직였던 어떤 흐름을 또 추종해서 가요. 그리고 10시 반에서 11시 이 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매크로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독단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장을 거치면서 유럽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장에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서머타임 기준으로 보통 한국 시간 21시 30분에 지표 발표를 가장 많이 합니다. 굵직굵직한 지표를 9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23시에 지표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안에는 수많은 또 이 시간대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은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핀셋으로 꼭꼭 집어가지고 이 시간대는 어떻다. 이 부분은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운용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 운용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 운용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차트에서 X축과 Y축으로 나누죠. Y축은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근데 X축은 뭡니까? 타임이죠. 근데 사람들은 현재 이 가격이 얼마냐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현재 시간, 타임은
중요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이 정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꼭 킥포인트로 아셔야 될 부분이 이 X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시세라고 그러죠. 시세. 이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시세는 한자어로 보면요. 때시자입니다. 때시자. 그 다음에 세력 세자.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떠한 세력이 들어왔다. 내지는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가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시세에 이 시자, 때 시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시간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둘 겁니다. 먼저 해외선물의 운영시간, 썸머타임 적용했었을 때 오전 7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예요. 현재는 썸머타임이 적용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시간은 다 한국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면 이제 한국 시간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6시에서 아침 7시니까 1시간 휴장을 해요. 1시간 휴장.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 다음에 365일 돌아가죠. 특히나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CME 기준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추석, 뭐 설, 연휴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1시간 휴장하고 23시간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썸머타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썸머타임이 88 올림픽 때 잠시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적용이 안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0시를 기반으로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0월이죠.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 되면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시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한 주 뒤에 미국은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됐다는 것은 우리 한국 시간하고 이제 연동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0시 30분에 현재는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23시 30분에 개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더 늦춰져 가지고 한국 시간 오전 7시까지 장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로 CME 거래를 하는데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면 사실상 밤에 거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9시 30분에 보통 지표 발표를 하고 미국이 10시 30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해외 선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수익 날 거 수익 내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또 그 다음날 직장에 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돼버리면 모든 지표가 이제 22시 30분에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뭐 실업률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뭐 GD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23시 30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3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또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요. 덥석 들어가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해외 선물은 야간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늦은 시간까지 거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외 선물이 있어가지고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도 진짜 선수들은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준비를 쭉 하죠. 그리고 9시 개장이 되면 10시에 이미 그날 장은 다 정리를 하고 골프 치러 간다거나 휴식을 취한다거나 자기만의 어떠한 힐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요. 선수 아니고 그냥 우리 개미들 있잖아요. 초보자들. 그냥 회장할 때까지 장 끝날 때까지 오후 3시까지 그냥 계속 핸드폰에 차트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밀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꼭 있을 겁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 비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해외 선물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느냐 한번 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런던이 36.7%로 가장 많습니다. 런던 시장. 보통 이제 왜 그러냐면 런던 같은 경우는 LME 시장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ME 시카고 거래소지만 런던 거래소가
또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 글로벌 비중에서는 런던이 거의 40%에 육박을 한다. 그리고 뉴욕 CME 시장이 약 20%를 차지를 한다. 그리고 도쿄,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취리, 홍콩, 시드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전체 거래량의 50%를 차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전에 거래를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요. 큰 변동성이 없죠. 그래서 오후 5시 한국 시간, 이제 앞으로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 오후 6시부터 이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